이번 영상을 통해 전 세계 국가 모든 정부의 형태 통치체제 이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군주제입니다. 군주제란 한 명의 군주, 왕이나 여왕, 황제와 같은 인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같은 초기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주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유럽의 왕권 신수설, 중국의 천명사상과 같은 개념들이 오랜 시간 군주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를 거쳐 이제는 손자가 회장직을 물려받는 3대째 가족기업 같은 느낌입니다. 회사는 계속 그 가문이 소유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후계자가 부적합한 인물이지만 혈통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잡게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군주제는 흔히 공화제와 비교됩니다. 공화제는 세습되지 않는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통치하는 반면 군주제는 혈연을 따라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주제 국가로는 영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제입니다. 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세습되지 않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 뿌리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에서 시작되었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계약서를 통해 국민 동의에 기초한 통치라는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주주들이 투표로 전문 경영인을 뽑아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비슷합니다. 다수의 주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이지만 만약 소수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이름만 공화제일 뿐 결국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화제는 앞서 이야기한 군주제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종종 민주주의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 둘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을 갖느냐의 문제이고 공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독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곧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며 다수결의 원칙과 투표를 통해 지도자와 법을 결정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 기원은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선언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점심 메뉴부터 신사업 방해까지 모든 안건을 전 직원 투표로 결정하는 회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해 보이지만 잦은 투표와 변화 때문에 국가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치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뛰어난 인물들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 그리고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 체제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권력의 통치, 바로 독재 체제입니다. 독재 체제는 한 사람, 하나의 정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외부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절대적인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 뿌리는 고대 전제군주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회의도 토론도 없이 오직 사장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회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회사 구성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일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이 곧 국가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독재 체제는 흔히 권위주의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는 권력 행사에 있어 법적, 제도적 견제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체제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민주주의입니다. 대표적인 독재 체제 국가로는 스탈린 시대의 구소련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비롯한 일부 폐쇄적인 국가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드는 체제,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정부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각, 믿음, 감정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처음 만들어 쓴 말로 국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파시즘 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을 넘어 사장의 생각과 신념까지 똑같이 따라야 인정받는 회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완전히 말살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숙청과 억압이 뒤따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주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체제로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표적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있었고 현재까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북한이 꼽힙니다. 다음은 중앙정부가 재화를 분배하는 체제,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규제하며 중앙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체제는 18세기 산업혁명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각 부서가 열심히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한 곳에 모은 뒤 전 직원이 똑같이 나눠 갖는 회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는 점에서 평등해 보이지만 여기에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분배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 즉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는 흔히 공산주의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둘은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체제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는 중국, 쿠바, 베트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며 최종적으로는 계급도 국가도 없는 완전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입니다. 이 사상의 중심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언젠가는 붕괴하고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든 아니든 매달 똑같이 월급이 나오는 회사와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중앙계획만으로 복잡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자 부족과 경제난을 겪었고 결국 일당 독재를 흐르기 쉬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앞서 이야기한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체제입니다. 사회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도기라면 공산주의는 종착점에서 국가의 선을까지 묶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로는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체제,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 그리고 제한된 정부 권력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치 철학입니다. 이 사상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 몽테스키웨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천부인권과 사회계약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입사할 때는 모두 같은 신입이지만 이후의 성장과 승진은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 회사와 같습니다. 출발선의 기회는 같고 이후의 성장은 각자의 자율성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질 수 있고 시장의 자유만 과도하게 강조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이며 경제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투표로 직접 국가 원수를 뽑아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주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식 강한 왕권을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집행부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통령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주주들이 직접 뽑은 이 정해진 임기 동안 자리가 보장되는 전문 경영인 CEO와 같습니다. 직접 선출되지만 정해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제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른바 여소야대 상황에서 극심한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독재화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흔히 의원 내각제와 비교됩니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로는 미국, 대한민국, 필리핀, 브라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이야기한 대통령제와 대비되는 체제,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나라를 이끄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의 의회 정치가 오랜 시간 발전하면서 형성되었고 그 바탕에는 의회가 곧 주권을 가진다는 의회 주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팀장이 자기 팀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회가 내각 부신임을 통해 곧바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다수당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면 소수 의견이 억압되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정부가 자주 바뀌어 전국이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로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 국가의 정부 형태와 통치 체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나라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지 알고 나면 그동안 막연했던 세계의 흐름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